다음 사연은 박사님, 저는 40대 중반 5년차 남자 변호사입니다. 진로나 업무 분야에 대한 고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이분도 보시면 놀랍게도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인데 이분도 상당히 일치하세요. 이걸 보면 여기 사연 보내는 역시 변호사니까 자기 평가, 타인 평가 일치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분의 프로파일은 이 2017년 5월 달부터 2018년 10월 24까지 4번은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2017년 상황이 이분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건가요?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WPI 프로파일 이야기할 때 N자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의 특성은요, 이 2017년에 이분 프로파일 보면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오래 진드근히 하기지를 못해요. 그게 본인이 그만뒀어도 그렇기도 하고 또 상황이 항상 오래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내지 2년 그 정도로 계속 자기 하는 일이 바뀌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이제 2018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에 매뉴얼이 엄청 높은 거로 봐서 이래야 된다는 당위성이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2008년 6월달인데 그 부분도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모습을 찾기 시작하는 게 10월달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환골탈퇴하는 듯한 심리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2년 3년 지나도 계속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사연을 가졌는데 이런 프로파일까지도 보이는지 보면, 이제 저는 IT 법률 사무소에서 1년, IT 벤처 기업에서 2년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개업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개인 법률 사무소를 이분이 개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내한테 맞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난리치고 있던 그 상황이 작년이었군요. 소송 업무는 한 달에 한 건 미만으로 신건을 처리했고, 수입의 절반은 정부 연구 용역 과제를 이행하며 매출을 올렸고, 지난 10개월간 업무의 대부분은 변호사협회 회의에 나가는 데 쓰는 정도로 매출에 기여하지 않는 엉뚱한 일만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협회 회원으로서의 존재감이냐, 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죠. 객관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사무라이 검투사처럼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싸움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주로 잘하죠. 다만 돕는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보면 어떨까 걱정하지만 여전히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에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서 불나방처럼 산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윗사람이나 강자들에게 강하게 들이받고 약자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수평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믿음도 강합니다. 훌륭하세요. 네, 당사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갈리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언어로 설명해서 중재하거나 설득하는 것도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와 법률가의 대화라든지 한국인과 미국 간의 대화라든지 차이점을 포착하는 데 강점이 있고 분석이나 다른 분야의 용어로 설명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돈은 안 벌려요. 네. 제가 좋아하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일은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쓰거나 기존에 완성된 답이 없는 새로운 의견이 필요한 분야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감이 막 생기죠.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는 회의는 2시간을 해도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잘 모르거나 단순 반복되는 회의 혹은 큰 차이가 없는 문구나 디자인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1시간만 해도 진이 다 빠집니다. 제 말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선 거의 절망적으로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도 골프 연습장에서 공을 치거나 헬스장에서 근육을 움직여 자세를 잡는 등 뭔가 조작적으로 제가 나쁜 상황을 제 노력대로 마음대로 좋게 만들어 통제 가능한 성과를 얻으면 바로 충전이 되고 없던 의욕도 되살아납니다.
문제는 제가 좋아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저작권이나 블록체인 등 IT 업계는 회사들이 큰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고 개인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송무 업무는 의뢰가 들어오면 부담이 생기고 차라리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간단히 도와주는 것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는 하지만 실제 매출이나 고객 소개 등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P2P 대출업체, 블록체인 업체, 제가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웹소설 업체 등도 돈은 주지 않고 일을 부탁하고 심지어 회사 매각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상장회사를 위한 매수 합병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나중에 잘 되면 후사하겠다며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제가 잘 거절하지 못해서 일은 도와주는데 결국 돈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해요. 그 대신에 이걸 당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그 인간들한테 일을 안 도와줘요. 예.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예 끊어야 되는데 그걸 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뭐 이런 이유로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적더라도 돈은 받은 건 받아야 돼요. 매출을 올리려면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일이 들어오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정작 일이 들어와도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친척 조카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중간에서 괌 현지 변호사 등을 소개해서 미국 변호사들을 각 15%씩 매출을 올리게 되었는데 저는 친척이라 그냥 중간에서 통역이나 코디네이션과 번역 공정, 의뢰인 상담 등을 제가 하면서도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훌륭하죠? 네, 돈을 주겠다고 찾아온 고객도 성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거절하거나 변호사 없이도 법무사나 간단한 지급 명령 신청 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급 명령 신청서를 무료로 써주기도 하고 너무 분쟁에 무료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되면 나중에 후사하겠다는 말만 듣습니다. 저는 돈을 안 받았으니 부담은 되지 않고 거절을 못해서 하면서 도와주고 있으니 되겠다고 생각할 뿐 제대로 끝까지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떤 업무에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돈은 빚지지 않을 정도로 벌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전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맡은 시장이 없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외국인 고객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진로를 개척해야 할까요? 네. 이번 상황은 아까 분보다 더 깝깝한가요? 어떠세요? 뭐 여러분하고 비슷하나요? 아니면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슈인가요?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남의 의견 같지가 않고 너무 공감이 가고요. 예, 아이디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또 살아도 되고 또 산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분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잘 되면 박주민 의원처럼 또 그렇게 또 지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뭐 정치 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뭐 이분도 정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저런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개업하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뭘 두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개업했을 때 네. 그 남한테 돈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막 돈 안 받고 일한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한 개업하고 4년 좀 됐거든요. 4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돈 얘기는 잘 못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일을 시킬 것 같으면 약간 돌려서 거절을 하거나 네. 차라리 돈 얘기를 못하면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일을 하더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 상황을 맞아요. 만드는 그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 생각이 나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아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사실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을 내고 상담을 하는 게 뭐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진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자기 월급 거의 반을 저 한 번 상담 받는데 쓰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자기 6개월 돈 모아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요. 1년 돈 모았다고 오는
공익요원으로 했는데 자기 1년 모은 돈 그거 박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기 위해서 제가 1년을 모았어요 라고 와서 상담하고 또 자기 1년 동안 더 모아가지고 또 오겠다고 할 때 가슴 진짜 찡하면서도 어떤 재미난 현상이 있냐면요, 실제로 무료 상담을 해주면 그 상담의 가치는 그 사람한테 무료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진짜 자기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본인이 삶에 5년, 10년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 5년, 10년의 삶의 방향을 잡았다고 스스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거든. 제가 어떤 친구는 실제로 상담을 3번, 4번까지 무료로 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상담을 할 때는 본인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계속 엄마 탓, 누구 탓, 뭐 상황, 온갖 상황 탓을 하는 그런 상담으로 아주 지리하게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상담일 때는 자기의 상당히 문제의 많은 부분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아닌 실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와 됐다! 이제 3번째 정리가 돼서 이제 아주 성공적인 상담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3번째 딱 왔는데요, 제가 허극했어요. 상담 시작하자마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톤이나 스토리가 처음 상담하는 거 그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얘가 지금 상담하는 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할 때 사람들 얼굴 표정이 본인이 막 시달리고 힘드는데 상담하는 그 장면에서 저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기가 뭔가 또 다른 세상에서 위로와 또 자기를 인정을 받는다는 그 얼굴 표정이 나타날 때 4번째 왔을 때 보면 완전히 첫 번째 그 모드에서 안 움직이는 거.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거를 택해서 나아가기보단 차라리 이 순간을 즐기는 모드로 딱 바뀌었다는 걸 알 때 이 친구는 아직까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실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상담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일어나는 현상일 때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송사가 됐든 아니면 그거를 변호사의 도움을 구제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가는 변호사한테 자기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느냐에 달려있지 변호사가 가지는 선한 마음이나 그 사람의 딱한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내가 돈을 받고 나중에 그 돈을 그분한테 뭐 후원으로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일에 대한 가치는 뚜렷이 부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변호사를 경험할 때는 그 사람이 5년차, 10년차, 심지어는 20년차 나중에 일하는 거 보면 이 로스쿨 안 나온 1, 2년 수준의 변호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몇 대 지어받고 싶죠. 그럴 때 이제 이 업계에 일하는 분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훨씬 여러분들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건 사실인데 많은 변호사들은 법 조문을 찾아내고 또 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여러분 고객들은 변호사 개인의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또 그 개인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죠. 법조문, 맺조, 무슨 소리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게 의미 없는 이 단어들이지. 심지어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진짜 저 판사가 나쁜 놈이고 치길 놈이고 쟤들이 분명히 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억울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변호사가 하면 그래 우리 같이 서로 억울한 사람끼리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말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여러분 비즈니스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보는 자기 자신이랑 타인이 보는 자기 자신이랑 상당히 일치하니까 안정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사시면 되는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아까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저는 어떤 업무에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이럴 때 저는 업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당신 브랜드를 만드세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 닥치는 대로 본인한테 무슨 사건이나 물어보면 전부 다 사건화 시켜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 일을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편식할 사항이 아니다. 너의 브랜드는 뭐든지 다 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얼마이티 로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핸들하지 못하면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법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아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건 법률적인 이슈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를 내세요 하는 거는 본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대신 이야기해 줄 사람은 항상 먼저 설정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 사무장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돈을 빚지지 않을 정도로 벌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 있는 일은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의미가 막 생겨요. 어떤 진로를 개척해야 될까? 네, 닥치는 대로. 너무 간단하죠, 답변이. 근데 이분은 어떤 성향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게 돼요?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에이전트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할 때 뿌듯함을 느끼고요. 또 새로운 걸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또 그 속에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인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에이전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갈지 않아요. 더 이상 뭐라고 안 그래요. 제가 저러니 하는데 그거에 위축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되면요, 더욱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닥치는 대로 못해요. 그럼 더욱더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러면 두통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딴 세상에서 살게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궁금한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런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닥치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성향이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닥치는 대로가 아니어서 고민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훌륭한 지적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닥치는 대로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떡할까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만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잘 부합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거는 우리가 편식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편식하면 건강해지겠어요? 그럴 때 부모는 그러면 계속 편식을 시켜야 돼요. 두들겨 패스라도 먹게 만들고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부모가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갈 때 자기가 이런 성향의 분들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닥치는 대로 일을 할 때는 어떤 도전을 얻느냐 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서 부여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스토리 메이킹을 하면 그것만큼 변호사가 가져야 될 좋은 자질,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거 약간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건을 내가 해야 돼? 이 사건은 너무 이상한 사건인 것 같고 이 사건에서 욕을 먹을지 않을까? 이런 사건도 있었고 막 내 이제 마음으로 이게 도저히 이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 사람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너무 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저는 이제 저는 그냥 카톨릭 신자라 이럴 때 정말 붙잡을 데가 없어요. 맞아요.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사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들이 다 정말로 이게 거짓말같이 저한테 너무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사건을 맡게 됐는데 제가 너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웠는데 맞아요. 정말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사꾼과 진짜 목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난 사꾼이 아니야 난 목자야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해서 딱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잘 해결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정말 저한테 너무 이렇게 인생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제 주위에. 근데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은 사건들, 내가 너무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바꿔서 맡은 사건들이 저한테는 지금 이제 약간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도 굉장히 제가 동의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그 주니어 레벨에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닥치는 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50대가 넘어서면 자기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사건들이 닥치는 대로 안 와요. 이제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수확을 얻는 게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예. 아까 그 아이디얼리스트 말고 지금 휴머니스트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 조금 뭐 팀워크가 맞고 막 이런 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좀 바꾸는 게 좋다든지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인위적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어쩌면 자기의 에센스인데 그걸 왜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도 사람이 뭐 다 이제 유형이 있지만 나의 이런 모습이 좀 싫다고 느낀다든지 그게 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러면 그게 장점으로 생각하는 그럼요. 네.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그래 나는 내가 혼자서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지르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완전히 본인이 맨땅에서 한번 끝장을 놔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되게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이 혼자 나서서 사업하겠다고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런 경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읽기 그리고 자기 찾기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여기 휴먼 그래도 휴먼도 있으시고 아이디얼도 있으시고 로맨 한 분 있으시고 로맨하고 리얼 그리고 리얼도 있으시고 뭐 에이전트도 있으시고 골고루 다 있네요. 근데 저 주위에는 항상 아이디얼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진짜 이 법조계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조계 아이디얼리스트로 살아간다는 건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각자 자기의 그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건 스트레스도 아니고 이 답답함 또는 거기에서 남들과 다른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받고 또는 확인시키면서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디얼리스트의 생존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러운 분들이 이제 휴머니스트하고 리얼리스트 분들 최고로 좋은 영역이 이 법조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김기춘 씨, 우병우 씨, 양성태 씨 이런 분들은 리얼리스트의 원단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주로 이글로서 자신의 존재가 아이디얼리스트는 쪽팔렸어라도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리얼리스트로서의 살아가는데 가장 에센스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법 정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법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한민국의 이 법조인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거는 똑같은 조문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재판한 결과를 이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토론을 하는 시대가 오면 아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거의 죽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바로 다음 학기에 각 로스쿨에서 그게 교재로 돼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 이 사회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여러분들이 법률 활동을 하는데 훨씬 살맛이 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리학자로서 해봐요. 아무 효과는 없겠지만. 네,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든 또는 어떤 형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이게 상당히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많은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